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유튜브 보시면서 월 수입 몇백만 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숫자들은 대부분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광고 수익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채널마다 다르고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영상을 얼마나 끝까지 보시는지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 노란 딱지라는 것 때문에 수익이 확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회수만 보고 나도 저 정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시면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겨냥해서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요.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만들기 쉽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로 감정을 자극해서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방식이 점점 자극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의 공감과 때로는 분노까지 이용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위험한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고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결론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을 위해서 짧고 솔직하게 기록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다음 시간에는 왜 어떤 제목들은 자꾸 클릭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 왜 저 제목들은 클릭이 될까? 여러분, 이런 제목들 많이 보셨죠?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 며느리. 전 재산 팔고 복수했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황혼 이혼, 남편의 사과에 아내의 반응은? 상속재산 가로챈 가족, 갑자기 나타난 부모의 상속권 요구. 이런 제목들 왜 자꾸 눌러보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항상 누군가와 누군가가 싸우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며느리 대 시어머니, 부부 대 시댁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쪽 편을 들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드라마처럼 단계별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퇴직해서 힘든데 구박받고 그러다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속 시원한 반전이나 눈물 나는 화해가 나오죠. 우리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가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말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의 사과에 아내의 반응은? 이렇게 하면 궁금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빈칸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삶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부모 재산 문제, 고부 갈등, 재산 분할, 조론 이런 키워드들은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런 감정의 흐름이나 구조는 참고하되 사실에 기반한 짧은 내 경험담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야기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챕터 3.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윤리법률 리스크 브레이크.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자칫 큰 문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런 위험들부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김씨 아저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실제 사람 이름을 대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족 사진이라고 해도 다른 가족들 허락 없이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해서 올리는 것도 신문,
기사 복사해서 쓰는 것도, 드라마 장면 가져다 쓰는 것도 다 조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수익이 아예 막혀버려요. 세 번째로는요, 건강이나 법률 관련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괜히 과장해서 말했다가 노란 딱지 받으면 광고도 안 나오고 정말 골치 아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선 실명이나 동네 이름 같은 건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시어머니, 옆집 아주머니, 친구 이런 식으로만 하시고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이 정도로만 시기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가상인물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누구를 콕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서 훨씬 안전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요, 누군가를 욕하거나 복수하는 내용보다는 이럴 때 이렇게 해결했더니 좋더라, 이런 걸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나 교훈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꼭 넣어주세요. 어떻게 대화하면 좋은지, 가계부는 어떻게 쓰는지, 어디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실용적인 정보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잘 지키시면요, 유튜브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시니어 맞춤 3분 설계 훅 사건 전환 배움 한 줄. 자, 이제 정말 실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3분짜리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장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우선 영상 구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총 3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첫 10초는 훅이에요. 시청자의 관심을 확 끄는 한마디죠. 그 다음 50초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1분 정도는 어떻게 상황을 바꿨는지 전환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40초 정도는 그 경험에서 뭘 배웠는지 말씀하세요. 마지막 20초는 한 줄 정리, 그리고 10초는 다음 영상 예고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 클로즈업으로 3컷 정도, 손동작 디테일 2컷, 그리고 집안이나 골목길 같은 배경 영상을 3컷 정도 찍으시면 돼요. 목소리는 나중에 더 씌우시고 자막은 크게, 효과음은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실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훅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며느리와 서운했던 그날,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설명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사소한 말들이 자꾸 쌓이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큰 마음 먹고 장을 봤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여기서 전환 과정을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생각해 봤어요. 복수할 생각 대신에 대화하는 방법을 바꿔보자고요. 간단한 룰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3가지만 물어보자. 첫째, 내가 원하는 결과가 뭐야? 둘째,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 셋째,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배운 점을 이야기하세요. 이 3가지 질문 덕분에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엔 제가 시키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관계가 됐거든요. 한 줄 정리로는 가족은 방식이 다를 뿐 목적은 같아요. 마지막에 예고를 넣으세요. 다음 시간엔 조론이 아니라 집안일 분담을 다시 정리해서 평화를 찾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런 구조로 여러분의 실제 경험을 담으시면 자극적인 내용 대신에 진짜 공감되는 이야기, 갈등 대신에 해결책이 있는 영상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촬영해 볼 수 있는 6가지 주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6개 테마, 바로 촬영 가능한 나의 이야기 설계. 자,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라도 촬영해 볼 수 있는 6가지 주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고부관계 오해 풀기 이야기예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며느리의 한마디가 마음을 베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장복이나 집안이라는 방식이 달라서 생긴 갈등을 이야기하시고요. 핵심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질문 3가지를 어떻게 써봤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뭔지, 서로 도울 일이 뭔지, 함께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물어보는 거 말이에요. 마지막엔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도 질문 3가지 써보세요 라고 해보시고요. 촬영할 때는 손으로 직접 쓴 체크리스트 보여주시고 시장 가는 길 같은 일상 장면도 찍어보세요. 2번째는 황혼 이혼 대신 집안일 나누기 이야기예요. 이혼 생각 대신 우리는 집안일을 프로젝트처럼 봤어요 라고 시작하셔서 퇴직 후에 집에서 할 일이 겹쳐서 생긴 문제들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쫙 정리해서 누가 뭘 할지 주 1회 15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걸 설명해보세요. 그러니까 싸우는 일도 줄어들고 각자 여가 시간도 생겼다는 거죠. 3번째는 상속 이야기 대신 감사 표현하기예요. 돈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부터 정리했어요로 시작하셔서 유산 때문에 가족들 사이가 험해질 뻔했는데 대신에 각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랑 좋은 추억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줬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돈에 대한 기대보다는 서로의 역할이랑 소중함에 대해 대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4번째는 퇴직 후 집에서 지내는 남편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저는 집의 파트너예요 라고 시작해서 잔소리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아침마다 5분씩 서로 오늘 목표가 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제 고마웠던 일이 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해보세요. 그러면서 남편에서 파트너로 역할이 바뀌었고 자존감도 회복됐다는 이야기로요. 5번째는 예비사위 첫 만남 실패담이에요. 첫 인사에서 제가 완전 망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시작하셔서 어색하고 실수했던 이야기 하시고요. 그런데 2주 뒤에 다시 만날 때는 대화 비율을 7대3으로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질문할 내용도 미리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세요. 6번째는 노년 부부 대화법이에요. 우리도 다시 말할 수 있어요로 시작해서 그냥 말해봐라고만 했을 때는 침묵만 흘렀는데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걸 배워서 4단계로 나눠서 대화해봤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뭘 받는지, 어떤 기분인지, 뭘 원하는지, 뭘 부탁하고 싶은지 순서대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싸우는 일은 줄어들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늘어났다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 6가지만 찍어도 여러분 채널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감받고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될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좋은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요, 자극적인 제목을 쓰면 클릭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목들은 금세 식상해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보다는 해결책이 보이는 제목이 훨씬 좋아요. 복수하는 방법 대신에 복수 대신 대화하기, 황혼 이혼 이유 대신에 이혼 대신 집안일 나누기, 상속 갈등 실화 대신에 상속 얘기 전에 감사 먼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제목이 훨씬 건전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까요? 별거 아니에요. 휴대폰으로 본인 얼굴을 자연스럽게 한 컷 찍으시고요. 그 위에 핵심 단어 3-4개만 크게 써넣으시면 돼요. 요즘 유튜브 보면 표정을 너무 과장되게 짓거나 충격, 실화 이런 자극적인 글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진정성 있는 자연스러운 표정이 우리 또래들한테는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설명란은 뭘 써야 할까요? 길게 쓸 필요 전혀 없어요. 딱 3줄 정도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간단히 요약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길면 3분 20초에는 이런 내용, 5분 10초에는 저런 내용, 이렇게 시간별로 안내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편해하세요. 정말 좋은 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3문장 대화법 정리본은 여기서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요. 댓글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 3문장 대화법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영상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시고 경험을 나누게 돼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구독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올리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올리면 부담스럽고 너무 가끔 올리면 까먹히거든요. 영상 길이는 3분에서 길어도 5분을 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길면 끝까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은 묶어서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한 편 보신 분이 연달아서 보기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미 훌륭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자극적인 영상 보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진정성이 결국은 수익으로도 이어질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정말 의미 있는 만남들이 생기실 거라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